진실은 단순히 머리로 알아내는 대상이 아니다. 진실은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로 인한 감정의 동요를 기꺼이 감당해야만 하는 정서적인 경험이다. 정신적인 고통은 오직 진실을 마주하고 수용할 때만 비로소 완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거짓말은 반드시 그것을 지어낼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진실은 사유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가 생각하지 않아도 진실은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당장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주는 좌절감을 기꺼이 견뎌내는 능력이 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이 결여된 채로 대상에 대한 지식만을 탐구하려 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파괴적인 오만이 된다. 이는 결국 타인의 진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진실에 노출될 때만 성장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가 이미 안다고 믿었던 기존의 익숙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한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물리적인 음식에 의존하듯 건강한 정신의 성장은 온전히 진실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실이 결핍되거나 결함이 있다면 인간의 인격은 퇴화하고 만다. 우리는 오직 그 진실 자체가 될 수 있을 뿐 결코 그것을 머리로 알 수는 없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비욘에게 진실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나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음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으로 보았죠. 비욘의 정신분석에서 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욘에게 진실은 법정에서 따지는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겪고 있는 가장 생생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적 현실을 의미하죠. 내가 누군가를 맹렬히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극심한 공포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 상태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진실은 절대적 실제로서의 진실입니다. 비욘은 인간이 대면해야 할 궁극적인 진실이나 실제를 오라는 기호로 불렀죠. 오는 인간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진실 자체가 되어가야만 경험하는 대상이죠. 그가 진실에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육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얻듯 우리의 마음은 진실을 섭취하고 소화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비욘은 진실이 결핍된 마음은 굶어 죽거나 병든다고 보았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건강하게 기능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실이나 좌절, 자신의 한계나 결정과 같은 진실은 대체로 고통스럽고 마주하기가 두렵죠. 인간은 이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지만 비욘은 고통스러운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고통을 담아낼 때 비로소 생각이 탄생한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감정인 베타 요소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이것이 의미 있는 생각과 성찰이라는 알파 요소로 변형되어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는 거짓말이나 진실에 대한 회피를 마음을 파괴하는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기제와 거짓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마음의 기능은 마비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고통스러운 현실들은 마음속에 독성 물질처럼 쌓이게 되고 결국 이것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내면의 쓰레기를 투사하게 되는 병리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욘에게 치유란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현실에 뿌리내린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과 세계를 맺어주는 정서적인 연결망을 사랑과 미움 그리고 알매 세 가지 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알고자 하는 연결만이 경험을 배움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죠. 왜 하필 사랑과 미움 그리고 알매일까요? 비오는 마음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알미 있어야만 사랑과 미움이 맹목적으로 폭주하지 않고 잡아줄 수 있다고 보았죠. 알미 빠진 사랑은 환상과 집착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내 욕망을 투사한 인형놀이가 되어버리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맛대로 만들어낸 환상 속의 완벽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뜻 좋아 보이지만 상대가 내 환상과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외면하고 싶죠. 내 욕망이 더 씌워져서 상대의 진짜 모습인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움은 일어나지 않죠. 알미 빠진 미움도 맹목적인 파괴가 됩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상황의 맥락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미움은 그저 내 안에 불안과 분노를 남에게 쏟아붓는 폭력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려고 하니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알아차릴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알매 연결, 알아가려는 연결을 보면 고통스럽더라도 있는 그대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너라는 사람이 내 기대와 달라서 밉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도대체 너는 진짜 어떤 사람일까? 나의 환상이나 분노를 한 구석으로 밀어놓고 상대방의 낯선 쌩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보려는 태도죠. 진짜 성숙한 사랑은 결국 K, 알미라는 알아가기를 통해야만 완성됩니다. 비혼의 관점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의 불완전함과 찌질함, 나와 맞지 않는 낯선 모습들이라는 진실을 고통스럽더라도 똑바로 알아가는 K의 과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의 진짜 쌩얼을 알고 나서도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K, 진실을 보려는 태도라는 나침반이 있어야만 우리의 사랑도 미움도 길을 잃지 않고 진짜 현실에 단단하게 발을 딛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K,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사랑과 미움의 중심에는 결국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거나 내가 싫은 것만 보게 되죠. 내 방 안에서 거울만 들여다보는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가기는 거울을 깨고 창밖을 보는 일입니다. 내 감정의 색안경을 벗고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현실의 진짜 민낯인 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며 다가가는 용기죠. 비오는 이렇게 내 감정대로 대상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상대방 자체에 순수하게 호기심을 갖는 K, 즉 알매 연결의 태도를 가질 때만 인간은 자기만의 좁은 세계를 깨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신분석가인 비온에게 있어 마음의 성장은 우리가 삶의 진실을 어떻게 소화하고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이것은 인간 성장의 뿌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분석가인 포나기는 인간이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기계라고 말합니다. 비오는 인간의 마음이 날것의 감각적인 인상과 정제되지 않은 감정인 베타 요소를 끝없이 마주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베타 요소는 그 자체로는 생각하거나 기억할 수 없는 아직 마음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심리적인 이물질과 같죠.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날것의 경험을 꿈꾸거나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인 알파 요소로 변환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감각 데이터를 의미가 있는 생각의 재료로 가공해내는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그는 알파 기능이라고 불렀죠. 아기는 태어날 때 스스로 알파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나 죽음의 감각을 양육자에게 투사하죠. 이때 양육자는 몽상이라는
열려있고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통해서 아기의 고통을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양육자는 아기의 두려움을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소화시키고 가공해서 다시 아기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라고 부르는 상호작용이죠. 이런 건강한 담아내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인간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안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을 견디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갖게 됩니다. 비오는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날것의 생각들이 먼저 생겨나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생각하는 장치가 발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압도당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투사하지 않고 내가 직면해서 나만의 생각으로 빚어내는 과정 자체가 마음의 성장이죠. 한 인간이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알을 추구하고 진실에 가서 닿으려는 정서적인 연결망인 K 연결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반면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의미를 파괴하고 오해와 무지를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마음의 방어 기제를 비오는 마이너스 K라고 불렀죠. 마이너스 K 상태에서는 겉보기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했더라도 내면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마음도 성장을 멈추죠. 참 신기한 것이 진정한 배움은 기존의 안정된 이해가 부서져 버리는 혼란스러움과 그 혼란이 새로운 의미로 통합되는 깨달음 사이에 끝없는 진동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고통스러운 알의 진동을 한 인간이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움과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결론 내리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강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 음식물을 소화해야 하듯 정신이 살아 숨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온이 말한 진실이라는 자양분을 소화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비온이 말하는 진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진실은 지금 이 순간 내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뜻하죠. 나는 사실 내 밑바닥이 들킬까봐 너무 무섭다처럼 포장지를 다 벗겨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내 감정과 상황이 뼈아픈 민낯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은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유일한 진짜 밥이기도 하죠. 우리 몸이 가짜 음식인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은 가짜 현실인 자기 기만과 합리화를 먹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이 진실만을 소화해서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진실은 대부분 아주 불편한 것들입니다. 나의 한계나 상실, 실패처럼 진짜 현실은 대체로 직면하기 두렵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마음이 미성숙할수록 자꾸만 진실을 토해내고 편안한 거짓말이나 환상으로 도망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진실이란 아무리 쓰라리고 피하고 싶더라도 내 마음이 병들지 않고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씹어 삼켜야만 하는 유일한 진짜 음식이죠. 이렇게 보면 마음의 병리적인 증상들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짓으로 도피하거나 마음의 소화기관인 알파 기능이 망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경험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욕망을 비워내고 다가오는 미지의 진실에 온전히 머물러야만 한다고 보았죠. 인간의 본질적 위대함은 피하고 싶은 혼돈과 고통을 기꺼이 담아내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유로 탄생시키는 그 치열한 내면의 소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나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이 결여된 마음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끝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거짓말은 자기 스스로의 정신의 성장을 갉아먹는 독약으로 작용합니다. 좌절을 견딜 힘이 없는 마음은 결핍이 주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1초라도 마주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뼈아픈 현실을 소화하는 대신 당장 마음의 긴장을 없애고 편안하게 해줄 합리화나 자기 기만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실이 주는 성장의 통증을 피하려고 달콤한 거짓 환상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진실을 흡수하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썩어갑니다. 거짓말의 뿌리는 마음의 영양분인 진실을 거부하는 상태죠. 비유는 신체가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소화해야 하듯 정신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대단한 우주의 섭리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생생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슬프다.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한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 이런 현실이죠. 문제는 이런 현실은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진실을 마음의 알파 기능으로 소화하는 대신에 입구에서 맹렬하게 토해내거나 없애버립니다. 진실이 사라진 마음에는 뻥 뚫린 공백과 무가 남게 되죠. 이 공백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은 진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직면하기 두려운 진실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가짜 서사를 발명할 수 있죠. 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거짓말은 완벽하게 닫혀있고 단단합니다. 거짓말을 발명한 마음은 거짓임을 스스로 숨기기 위해 강박적인 맹신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거짓말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은 인지적인 유연성을 잃게 되고 경직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격하게 됩니다. 비유는 진실만이 마음에서 소화되어 생각으로 자라날 수 있다 라고 말했죠. 거짓말은 아무리 정교해도 가짜 음식인 플라스틱과 같아서 마음의 소화기관인 알파 기능이 이것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마음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이물질 상태로 쌓여서 부패하죠. 결국 마음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에너지는 온통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 깨지지 않도록 방어벽을 치는 데 다 쓰이고 정신은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괴사하게 되죠. 이것이 거짓말이 독약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배움의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발명한 달콤한 거짓말이나 합리화, 자기기만이나 맹목적인 투사에 취해서 평생 자신의 좁은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진실은 아프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고 거짓말은 편안하지만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진실의 형태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변형의 과정이죠. 기존의 내가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통과해서 낯선 세계의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 나를 다시 빚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비욘에게 삶의 진실은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실 자체와 하나가 되는 변형을 요구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픈 진실을 안전한 거리를 둔 채 객관적인 정보로만 이해하고 구경하는 방관자의 상태죠. 그런데 변형은 그 진실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기존의 낡은 자아를 부수고 진실의 형태에 맞게 자기 자신을 재건축하는 과정입니다. 즉 진짜 배움이란 세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서 생생한 삶의 경험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나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죠. 어떤 현상에 대해 빠르고 확고한 정답을 내리기보다 불확실함과 혼돈 속에서도 그 현상의 본질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의 진짜 생명력을 증명합니다. 빠르고 확고한 정답은 사실 불확실함이 주는 불안과 혼란을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생각의 문을 성급하게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방어벽이자 성장의 멈춤을 뜻합니다. 반면 혼돈과 좌절감을 견디며 끝없이 질문을 품는 능력은
낡고 익숙한 지식에 갇히지 않고 늘 새로운 진실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정신의 생명력이란 두려움 때문에 고정된 지식의 화석으로 굳어지는 대신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를 허물고 확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